완벽한 시즌을 보낸 LG 트윈스에도 기대에 못 미친 시즌을 보낸 선수가 있어요. 먼저 타선에서는 김현수가 커리어 로우였습니다. 김현수가 타격 승리 기여도 2를 못 넘긴 건 만 19세 2007년 이후로 처음이었고, 특히 홈런이 딱 6개에 그치면서 노세화의 대표적인 증거인 장타력 감소가 드러났어요. 그래도 워낙 클래스 있는 타자고 팀 타선이 강해서 부담도 크지 않으니까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LG 입장에서는 꼭 그래야 하기도 하고요. 김현수는 LG로 이적한 이후 팀 분위기를 바꾸는 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왔는데, 막상 그 분위기가 정점에 달한 이번 시즌에 커리어 로우 성적을 찍었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LG의 마운드에서 딱 한 명만 꼽으라면 윈나우 트레이드로 키움에서 데려온 최원태가 있습니다. 국내 선발진이 약점이었던 LG가 핵심 유망주 이주영을 비롯해 많은 걸 주고 데려왔죠. 올해 최원태의 승리 기여도는 2.03, 그런데 키움에서 100이닝 만에 쌓은 게 2.87이나 되고 LG에서는 44이닝 만에 마이너스 0.61로 크게 깎아먹었어요. 키움 시절 모습 그대로였다면 커리어 하이급 시즌이었는데, LG 최원태는 19살 시절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리즈 0.1이닝 5실점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잠실에서 못 빠져나갈 뻔했습니다. 왕조 건설에 도전하는 LG에겐 최원태의 부활이 절실해요. 최원태와 끝까지 경쟁한 후보가 불펜 투수 정우영인데, LG 불펜 뎁스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최원태보다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무리 고우석은 메이저리그 포스팅이라 논외로 뒀지만 역시 LG에 남는다면 꼭 다시 살아나야 해요. KT 타자진 중에는 강백호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언론의 미움을 이렇게 받은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강백호. 언론들의 비열한 행태에 분노한 야구 팬들이 힘을 모아 강백호에게 커피차를 선물했을 정도였으니 이 젊은 선수가 견디기에는 너무도 힘겨웠을 겁니다. 특히 올해엔 부상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살아나려 하면 컨디션이 꺾이기를 반복했어요. 그나마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면제를 받아냈으니 마음고생 털어내고 다시 타격 천재 강백호로 돌아오길 응원하겠습니다. KT의 주요 투수들은 최근 연달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KT 이강철 감독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지점으로 올해는 소영준, 김민수, 그리고 주건이 그 대상이었어요. 제가 선정한 투수 주건은 아직 20대의 나이임에도 성적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급의 부상은 아니지만 개막전 합류를 못하기도 했죠. 불펜에서의 비중이 떨어지면서 대체 선발로도 몇 차례 등판했는데 결과는 역시 좋지 못했어요. 현재 FA 자격을 얻고 시장에 나와 있고 A등급 선수라 타팀 이적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김재윤이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그에 따라 박영현이 마무리로 가게 될 테니 주건의 계약 및 부활도 마운드 구상에 중요할 전망입니다. 어쩌면 이번 오프시즌의 주인공인 SSG에서는 타자 최지훈을 선정해봤습니다. 지난 시즌 규정타석 3할의 전경기 출장으로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던 최지훈인데, 올해는 2021년보다도 못한 성적을 찍었습니다. 컨디션 올라오던 와중에 부상으로 빠졌고 복귀 후로는 쭉 성적이 나빴어요. 선구안이 약점인 선수들의 슬럼프가 늘 그렇듯 안 치면 정가운데고 치면 한참 빠진 볼이었습니다. 멘탈이 무너지면서 수비 지표도 매우 크게 꺾였어요. 이젠 든든한 지원군 김강민도 이적했으니 군면제까지 받은 최지훈은 팀 세대교체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투수 쪽에서는 박종훈을 골라봤어요. 사실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정배죠. 다소 높아진 팔 각도와 함께 돌아온 박종훈은 더 이상 이전의 핵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2차 드래프트 보호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그 어떤 팀도 박종훈을 지명하지 않는 두 번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게 자존심 자극을 통한 반전으로 이어질지, 혹은 팀 충성도 하락을 통한 동기부여 부족이 될지, 선수 생활 이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박종훈이 요동치는 멘탈을 다잡고 선발진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여전히 33억을 더 줘야 하는 SSG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NC 다이노스에서는 포수 박세혁을 선정했습니다. 김영준이라는 주전급 국대 경험 포수가 등장하면서 박세혁의 빈자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NC는 박세혁에게 40억을 넘게 투자했어요. 계약 당시에도 양의지 이탈에 따른 패닉 바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번 시즌의 모습은 크게 아쉬웠습니다. 에레디아의 스윙에 머리를 맞는 부상을 당한 이후 괜찮던 타격감이 뚝 떨어지면서 전역한 김영준에게 주전을 서서히 내줬습니다. 그럼에도 김영준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포수기에 시즌을 운영하는 데에 박세혁의 활약이 필수적이에요. 투수 쪽에서는 송명기가 있습니다. 2020년 NC의 히트 상품이었던 송명기는 2021년부터는 선발진의 한 축을 맡았어요. 그러나 루키 시즌 이후로는 그때의 임팩트를 다시는 보여주지 못했고 올 시즌부터는 불펜 등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인 시절만큼 볼넷이 많은데 반대로 삼진을 잡는 능력은 약해졌습니다. 직구의 구종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에서 알 수 있듯 타자를 잡을 수 있는 결정구가 없어요. 팔 각도도 매년 조금씩 바꾸면서 활로를 찾고 있는데, 어쩌면 송명기에게 필요한 건 부활이라기보다는 이런
잃어버린 성장 동력을 되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많이들 떠올리실 구창모는 부상만 아니면 성적이 보장되니까 부활이라는 표현에는 다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실 라이벌 LG의 김현수와 같은 나이, 두산의 김재환도 이번 시즌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홈런을 10개 쳤는데 장타율이 0.331로 롯데 신인 김민석보다 낮았어요. 온몸 곳곳에 크고 작은 부상이 반복되면서 기존처럼 타구에 힘을 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더딘 나이가 돼버렸어요. 김재환의 외야 타구 타율과 인플레이 타구 타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스윙 메커니즘이 크게 무너지면서 밀어친 타구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기준 같으면 넘어갔을 타구가 잡힙니다. 그래서 김재환은 공을 골라서라도 출루하려고 하죠. 자연스럽게 스윙 크기가 작아지는데 그 덕에 삼진이나 볼넷 비율은 커리어 수준급이지만 김재환에게 바라는 장타가 사라졌어요. 내야에서 처리되는 타구가 늘고 있다는 점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은 마무리 캠프도 참가하고 강정호 레슨도 받는 등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산에서 부활해야 할 투수는 최원준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팀의 토종 에이스로도 손색 없이 진화했던 최원준인데 마치 먼저 소개한 NC 송명기처럼 결정구 부재 문제로 선발 이닝 소화가 줄면서 시즌 후반부에는 롱릴리프로 출전하기도 했어요. 물론 득점 지원이 서운할 수준이었지만 3승 10패에 ERA 플러스 82.6은 3년차 풀타임 선발 투수에게 기대하는 성적은 아닙니다. 박빈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최승용이나 김동주처럼 젊은 선수들 성장세도 좋아서 최원준은 더 이상 선발 보장 선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이드암 최원준이 페이스를 회복하는 게 선발진 유형 다양화나 시즌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 선수가 이어지게 되네요. 기아 타자진에서도 최원준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막 군대를 다녀온 선수에겐 좀 가혹한가 싶지만 입대 이전 최원준이 보여줬던 그 임팩트와 상무를 초토화시킨 모습을 생각해보면 전역 후 약 270타석에서의 대처는 많이 아쉬웠어요. 기아 팬분들이 최원준의 전역을 손꼽아 기다렸고 아시안게임 엔트리에도 곧바로 뽑힐 정도였으니까요. 또다시 물론 1군에서의 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곧바로 라인업에 포함된 데다가 수비도 익숙하지 않은 1루를 떠안았으니 최원준의 최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감독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박전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아의 필승조인 박준표, 전상현, 문경찬을 묶어 부르는 표현이었는데 문경찬은 NC로 트레이드된 이후 다신 살아나지 못하고 지난달 롯데에서 방출됐고 전상현은 부진을 극복하고 다시 필승조 투수가 됐습니다. 기아에서 부활해야 할 투수는 나머지 한 명 박준표입니다. 2020년에 ERA 플러스 306.15 원터처블이었으나 다음 해에 WHIP가 2배, 평균 자책점은 4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필승조에서 밀려난 박준표는 2023년까지 3년째 기량 회복에 실패했어요. 기아의 현재 불펜 뎁스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상수라고 보기엔 아직 누적치가 적은 선수들이 많으니 경험 많은 박준표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롯데의 타자진에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희입니다. 보통 새 시즌을 활약하면 그 선수의 클래스라고 판단하는데 그렇기에 3년간 증명한 한동희의 추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사각을 높이려는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고 이대호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은 희미해졌으며 롯데 제1동희 역시 윤동희에게 내줬어요. 심지어 아시안게임이 1년 밀리는 불운까지 더해지며 군면제 기회도 상실, 멘탈도 무너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동희는 결국 롯데가 키워내야 할 선수고 이대호가 직접 도움을 주고 싶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한동희가 없는 롯데의 미래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0대 초반 한현희의 임팩트는 정말 엄청났어요. 21세 시즌에 2014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받은 한현희는 야구선수 자기관리의 중요성 논문을 쓸 때 그 예시로 들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매 시즌 체중이 증가하는가 하면 2021년에는 코로나 시국 원정 술자리 참가 논란으로 출장 정지 징계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징계로 1년을 날리고도 딱 30세에 FA가 된 선발 가능 자원이었는데도 FA 시장에서 인기가 많지 않았던 건 한현희의 워크 애식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현희의 롯데 첫 시즌은 10년 전에 한현희는 사라졌다는 걸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롯데와의 계약 규모 40억 중 무려 22억이 옵션인 만큼 한현희 개인적으로도 부활의 동기부여가 클 거예요. 구자욱과 강민호가 완벽히 살아난 삼성 타선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오제일이었습니다. 타율이 2할, 출루율이 3할에 턱걸이했고 2년 연속으로 헛스윙률이 크게 늘어났어요. 컨택률도 커트 성공률도 35세를 기점으로 떨어졌으니 1986년생으로 김현수, 김재환보다도 2살이 더 많은 오제일에겐 에이징 커브라는 말이 더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KBO엔 시간의 모래시계를 뒤집은 선수가 꽤나 많은 편이에요. 이승엽과 이대호가 그랬고 현재 최영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제일은 여전히 클러치 상황에서 좋은 타자니까 그만큼 오제일의 부활이 삼성에게 중요합니다.
규정이닝의 10승, 국내 좌완투수 평균 자책점 1위였던 2020년의 최채흥, 최원준을 기다린 기아 팬들처럼 삼성 팬들은 최채흥의 전역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최채흥도 2군을 씹어 먹었거든요. 그러나 상무 선수들을 상대하지 않는 성적은 이미 신뢰도를 크게 잃어버린 건지 복귀 후 성적이 15경기 1승 7패, 평균 자책점 6.68, 무너진 팀 마운드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기름을 더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선발 경쟁자들이 신인 투수들이라 내년 시즌 선발 한 자리는 최채흥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최채흥이 불펜에서 좋았던 적도 있으니까 최채흥의 불펜 등판도 충분히 가능해요. 어쨌든 최채흥이 입대 전 모습을 되찾아야 하는 건 분명하죠. 한 달 전쯤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화에서 부활해야 할 선수는 바로 이 정은원입니다. 정은원의 부진 이유는 이 영상에서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장타를 늘리기 위해 타격법을 바꿨는데 그게 정은원에게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화의 타선이 비교조차 할 수 없게 강해지면서 한화에 필요한 정은원은 2021년의 출루 머신이지 장타를 치는 버전이 아니게 됐어요. 팀 출루율이 3할 2푼 5리로 리그 최하위였던 한화에 4할 출루율 리드오프가 부활한다면 정말 좋은 전력이 될 거예요. 2021년 타선의 에이스가 정은원이었다면 마운드의 에이스는 14승 투수 김민우였습니다. 2020년부터 김민우는 계산이 서는 선발 투수였고 2023년에 김민우는 그 계산을 망치는 선수였어요.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130대로 내려오고 12경기 WHIP가 1.80에 달했죠. POPS가 0.891이었으니까 김민우가 마운드에 올라오면 모든 상대 타자는 오스틴이나 최영우가 됐던 겁니다. 결국 부상이 발견돼 일찌감치 다음 시즌을 준비했어요. 몸 상태가 정상이라면 기본은 해줄 것 같은데 문제는 피치 클락입니다. 김민우의 투구 인터벌은 리그에서 손꼽히게 길어요. 긴 인터벌에 메커니즘을 맞춰왔는데 전면 수정해야 하니까 그 결과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쨌든 문동주가 확실한 토종 1선발이 된 상황에서 이태양, 황준서와 함께 선발진을 꾸릴 건 분명해요. 젊은 선수 위주인 키움에는 부활이라고 할 만큼 커리어가 길거나 누적치가 있는 타자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키움 입단 2년차인 이영종을 선정했습니다. 2군 FA 제도를 통해 사실상 정식 FA 수준인 4년 20억 계약을 맺은 이영종인데 2022 준우승팀인 키움은 이정우의 한국 마지막 시즌에 전력을 쏟아붓겠다는 생각으로 이영종까지 영입했어요. 그러나 키움은 팀 최초 10위로 떨어졌고 이영종의 성적도 매우 나쁜 축에 속했죠. 2024년 6억 8천만 원의 연봉을 수령하게 됐는데 팀의 방향성이랑도 어긋나는 애매한 위치의 선수가 된 겁니다. 어쨌든 키움이 안고 가게 된 이상 체력 소모가 큰 타격폼을 수정하고 젊은 선수가 많은 키움의 중심을 잡는 데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키움은 외부 영입에 돈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팀이죠. 이태근을 다시 데려온 걸 제외하면 FA 영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타자 쪽에서 아쉬웠던 이영종도 사실상 FA고 투수 쪽에서 부활이 필요한 원종현도 FA로 영입한 선수입니다. 원종현은 2023 FA 시장 1호 계약 선수였죠. 8시즌 내내 ERA 플러스가 100을 넘었던 것처럼 누적치가 쌓인 만큼 기본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ERA 플러스가 71로 평균보다 크게 나빴어요. 거기다 2번의 팔꿈치 수술까지 받았으니 재활 기간까지 생각하면 2024년 초중반에는 등판이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베테랑 불펜 투수의 가치는 실제합니다. 당장 같은 팀인 임창민도 LG의 김진성도 잘하고 있으니 원종현의 성적 반등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반등하지 못하더라도 새 시즌은 데리고 있어야 하니까요.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쓴다고 키움은 FA 영입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야구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